예, 안녕하세요. IoT 전략연구소의 김학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메터 오버 스레드 기기를 등록하고 제어하는 그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먼저 일반적인 스마트폰 플랫폼, IoT 플랫폼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에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디바이스들을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각자 지원하는 플랫폼에 등록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특이하게 애플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 별도의 스마트홈 컨트롤러를 두고서 여기에 디바이스를 등록해서 이용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메터 환경이 되면서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메터 환경이 이렇게 되면서 뭐 기존의 애플 같은 경우는 이미 집에 스마트홈 컨트롤러가 있었었는데요. 나머지 클라우드에서 디바이스를 등록해서 관리하던 나머지 플랫폼들도 집 안에 이렇게 컨트롤러를 두고 그 디바이스를 등록해서 이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은 이제 구글의 네스트허브를 지원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스마트 램프는 구글의 네스트허브에 등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스마트 플러그 같은 경우는 삼성의 스마트 띵스에 등록되는 뭐 이런 식입니다. 만약에 스마트 램프, 즉 구글의 네스트허브에 등록된 스마트 램프를 다른 플랫폼에 등록하고 싶다. 그러면은 구글 홈 앱을 실행시켜서 스마트 램프를 공유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페어링 모드가 되고 다른 플랫폼에 이렇게 등록될 수가 있습니다. 삼성의 스마트 띵스에 이 스마트 램프가 등록됐고요. 만약에 뭐 여기 구글에도 등록이 됐고 삼성에도 등록이 됐는데 삼성의 스마트 띵스에서 이 스마트 램프를 다른 플랫폼에 또 공유를 해주고 싶다. 그럼 똑같이 디바이스 쉐어를 해주게 되면은 이 스마트 램프가 다른 플랫폼에 등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메터 오버 와이파이는 동작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하나 말씀 안 드렸는데요. 요 스마트 컨트롤러들은 얘네들 독자적으로 동작은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클라우드에 있는 플랫폼들하고 연동이 되어서 같이 싱크가 맞춰져서 제어가 된다. 그런 부분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메터 오버 스레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메터 환경이 이렇게 존재하고요. 기존에 존재하는 와이파이 기기, 메터 오버 와이파이 기기가 있습니다. 얘는 뭐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스마트 램프를 등록하려고 했더니만 얘는 스레드인 겁니다. 스레드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 프로토콜하고는 다른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이 디바이스가 인터넷에 스마트홈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스레드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걸 우리는 스레드 보더 라우터라고 하고요. 이 스레드 보더 라우터가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레드를 지원하는 스마트 램프가 딱 등장하게 되면은 이 네트워크에 조인을 하게 됩니다. 네트워크에 조인을 하게 되고 이 스레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디바이스 정보를 원하는 플랫폼에 등록을 하겠죠. 여기서는 구글의 네스트 허브에 등록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스마트 램프를 다른 플랫폼에 또 한번 등록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 경우는 구글 홈 앱에서 디바이스 공유를 요청을 하고요. 그러면 이 스마트 램프가 스마트 띵스 다른 플랫폼에 이렇게 등록이 돼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일반적으로는 만약에 이 제품이나 여기 이제 구글의 네스트 허브나 삼성의 스마트 띵스가 스마트 띵스 스테이션이 스레드를 지원하지 않는다라면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상은 이 두 제품 모두 스레드를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편의상 이렇게 별도의 스레드 보드 라우터 장치를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요번에는 여기 구글의 네스트 허브만 스레드를 지원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즉, 이 장치에는
컨트롤러도 들어가 있고요. 스레드 보더 라우터 기기도 같이 들어가 있는 일체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장치가 하나가 사라졌으니까 더 심플해 보이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기 스마트 램프가 스레드를 통해서 여기 이제 스레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네스트 허브에 자신을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 스마트 램프를 다른 플랫폼에 등록하고 싶다? 예, 그런 경우에 이제 디바이스 쉐어를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 스마트 램프가 이렇게 구글의 스레드 보더 라우터를 통해서 이제 삼성의 스마트 띵스 스테이션에 등록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겠죠. 뭐 특별히 색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 두 장치 모두 이제 스레드를 지원하는 그런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사실과 맞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편의상 설명을 위해서 이 구글의 네스트 허브가 가장 먼저 설치가 됐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첫 번째 스레드 보더 라우터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스레드 보더 라우터로 삼성의 스마트 띵스 스테이션이 설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뭐 와이파이 기기도 등록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스레드 보더 라우터끼리는 스레드로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스레드 장치가 등장을 하게 되면은 이 장치 역시 자신이 연결될 수 있는 스레드 보더 라우터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메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거죠. 물론 이 거리가 멀다, 물리적으로 멀어서 신호가 잘 연결이 안 된다, 그러면 여기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스마트 램프는 구글의 네스트 허브에 이렇게 등록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등록된다라고 해서 삼성 스마트 띵스에서 이 스마트 램프를 제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 얘는 이 스마트 램프는 구글에만 등록돼 있지 삼성에는 등록이 안 된 거거든요. 삼성 스마트 띵스에서도 이 스마트 램프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스마트 램프를 별도로 여기다 한번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바이스 공유를 요청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띵스 앱을 이용해서 여기 스마트 띵스 스테이션에 스마트 램프를 등록해서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조를 나타낸 게 요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와이파이 공유기가 있고요. 한쪽에 네스트 허브인데 얘는 이제 스레드 보더 라우터 기능을 하는 네스트 허브. 요거는 스마트 띵스 스테이션 중에서도 이제 스레드 보더 라우터 기능을 하는 애. 그 다음에 여기 스레드를 지원하는 스마트 램프, 이런 식으로 스레드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 그림을 잘 생각해 보시고 요 왼쪽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일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 스레드 네트워크에서는요, 스레드 보더 라우터가 이렇게 2대 혹은 그 이상이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만약에 스레드 보더 라우터 장치 중에 한 대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이 스레드 기기는 요 고장난 기기, 원래는 요 기기를 통해서 이렇게 인터넷에 연결되고 그랬었는데, 만약 이 기기가 고장났다 그러면은 살아있는 다른 스레드 보더 라우터를 통해서 인터넷에 연결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은 어떤 스마트홈 네트워크의 안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반면에 기존의 지그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지그비 코디네이터라는 장치가 죽습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이제 통신을 못 합니다. 모든 디바이스는 얘를 통해서 이제 인터넷에 연결돼야 되는데 이 관문이 죽어버렸으니까 인터넷에 연결될 수가 없는 거죠.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 장치가 스마트 버튼이다.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불이 켜지는 그런 자동화 루틴을 만들어 놨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버튼을 딱 누르면 얘는 요 스레드 보더 라우터를 거쳐서 로컬에서 디바이스 투 디바이스로 연결이 됩니다. 로컬에서 제어가 되니까 굉장히 빠르겠죠. 그런데 만약에 지그비 같은 경우는 이게 살아있다 가정을 하더라도 요 디바이스가 버튼이고요, 요 디바이스가 스마트 램프라고 가정을 했을 때 버튼을 딱 클릭하면은 클라우드까지 갔다가 클라우드에서 이렇게 오는 그런 구조로 동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터에서 지급일을 버리고 스레드 표준을 선택을 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 전에 이런 뉴스가 막 떴습니다. 왜 스레드가 메터의 가장 큰 문제인가? 뭐 이런 제목의 기사고요. 또 다른 기사를 보면은 스레드 표준은 여전히 아주 메시하다, 혼란스럽다. 왜냐? 멀티플 네트워크. 당신의 그 스마트홈에 멀티플 네트워크를 생성하는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 너무 과장됐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 예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그림하고 똑같은 건데 제가 삼성의 스마트 띵스 대신에 아마존 알렉사하고 아마존의 얘가 에코 스피커로 대체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얘도 스레드 보드 라우터니까 뭐 얘도 스레드 보드 라우터고요. 앞에처럼 하나의 스레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요 스마트 램프가 요 처음에 설치되어 있는 스레드 보드 라우터에 연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존의 요 에코 스피커가 딱 설치가 되면은 이 첫 번째 설치되어 있는 스레드 보드 라우터 네트워크에 조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는 겁니다. 이건 아마존이 몰라서 안 했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좀 놓쳐서 못했는지 의도적으로 이걸 빼먹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연동이 안 됩니다.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별도의 아마존 네트워크를 아마존의 스레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뭐죠? 네스트허브에 연결되어 있는 이 스마트 램프, 스레드로 연결되어 있는 이 스마트 램프는 아마존의 스레드 네트워크에 연결될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스레드 장치들은 하나의 네트워크에만 연결되어야지 됩니다. 대부분이 사실은 다른 프로토콜도 이런 식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경우에 그럼 얘는 이 스마트 램프는 구글의 네스트허브에 연결돼 있으니까 여기 디바이스를 딱 등록을 해서 이제 사용하면 되겠죠. 그런 이런 상황에서 요 디바이스를 여기 그 아마존의 에코에 등록해서 쓰고 싶은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똑같이 여기 공유를 해라라고 하면은 이 집안의 메터 네트워크에는 하나의 스레드 보드 라우터만 존재하면 되니까 얘가 연결되어 있는 요 스레드 보드 라우터를 통해서 이 에코 스피커에도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제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마존에서 요 스마트 램프를 제어할 때는 이쪽에서 제어를 해라라고 하면 그 신호가 여기 구글의 스레드 보드 라우터를 통해서 스마트 램프까지 이제 가는 좀 그나마 좀 복잡한 그런 구성을 띠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사실이 요 구조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고요. 요 구조가 이제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한데요. 서로 다른 스레드 네트워크입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공유기가 하나지만 그 스레드 네트워크가 하나가 있고 또 다른 스레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게 왼쪽에 스레드 네트워크가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이렇게 연동되는 애들을 통해서 구축된 거고요. 또 다른 스레드 네트워크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소프트웨어적으로 얘네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연결이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얘네들은 와이파이나 이더넷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연결시켜서 마치 하나의 스레드 네트워크가 구성된 것처럼 구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프로토콜이 스레드 백본 링크 프로토콜 TBLP라는 프로토콜이 존재하고요. 이 프로토콜이 스레드 1.2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뭐 이걸 따르진 않았어도 되긴 하겠지만 이런 게 이제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일은 사실은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마존의 제품은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놀라운 사실은 이 TBLP가 스레드 1.2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스레드에서 메터를 지원하는 그 스레드 프로토콜의 버전은 1.3입니다. 즉 1.3에는 당연히 TBLP가 포함되어 있을 거고요. 얘가 안 되더라도 TBLP를 통해서 이게 연동이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존이 지금 의도적으로 연결을 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빨리 그런 부분들은 아마존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마존 이것만 반응을 하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지금 이제 메이저 세 개, 뭐 구글, 삼성, 애플은 다 연동이 됩니다. 제가 이건 해봤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존만 신경 쓰면 이런 문제는 없어지고요. 뭐 이렇게 스마트홈에 이렇게 스레드가 문제가 되고 그런 얘기는 이제 사실은 충분히 금방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메타버스 스레드 기기를 등록하고 제어하는 그런 프로세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아마존 때문에 스레드의 멀티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특정한 스레드 네트워크에 연결된 디바이스가 다른 스레드 네트워크에 연동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